동네마다 어린 시절에 좀 특이한 분들 있지 않았나? 그것이 알고 싶다 나. 약간 Y에 나올 법.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또 찾아뵙게 됐고요. 잘 지내셨는지.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리뷰했던 책들보다는 다소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책일 것 같아요. 이제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존 머시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존 머시 이야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 2006년에 할리우드 영화로 개봉되었던 향수 어느 살인자 이야기라는 제목에 굉장히 유명하고, 이 작가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을 했고요.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했었죠. 재능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뭐 신문사나 잡지사 같은 곳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단편 위주의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썼던 작품들이 바로 빛을 발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이제 1981년 아니면 1984년이기는 해요. 그때 이제 어떤 극단에서 요 작가한테 이제 희곡을 하나 부탁을 했었고, 그 희곡이 저 유명한 작품인 콘트라베이스라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모노드라마 형식이에요. 그래서 한 30대 정도의 말 그대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어떤 1인칭 독백 내지는 약간 인터뷰 형식?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딱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할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 되었던 향수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제 완전 이제 좀 세계적인 작가로 들어서게 됐죠.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라는 그 주인공 자체도 불행한 조건에서 태어났는데 천재적인 후각 능력을 갖게 됐고, 달란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재능이 기회도 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파멸로 이끄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었던 대표작, 특히 이 콘트라베이스나 지금 향수 어느 살인자 이야기 이 부분이나 오늘 이야기할 존 머시나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이 작가도 은둔자 중에서도 은둔자, 완전 거의 기인에 가까울 정도로 그 사진 자체도 굉장히 한 막 수천 년 전 사진만 다니고, 아니 아니라 공식 석상에서 나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일본 문학상 같은 경우도 이제 수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포기한 적도 있었을 정도로 천상 예술가, 천상 작가. 본격적으로 존 머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분의 어떤 성향처럼 잔잔하게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장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목이 존 머시 이야기잖아요. 존 머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존 머시의 대사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소설을 진행하는 또 다른 화자는 소년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네마다 어린 시절에 특이한 분들 있지 않았나? 좀 특이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존 머시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여지껏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작품에 나왔던 굉장히 독특하고 기인에 가까울 정도의 주인공이었던 이 소년 자체도 존 머시와 직접적인 커넥트를 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주변에서 들었던 정보들을 취합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객관적인 시설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존 머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존 머시에 관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밀폐 공포증이니 경련하는 걸 봤다느니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사춘기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의 일기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자신의 첫사랑 얘기도 나오고, 피아노 강의를 듣는데 그 레슨을 받는데 그 히스테리한 그 선생님의 코딱지 내용도 그렇고, 머시를 소재로 한 소년의 성장소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 이 책의 사파, 일러스트레이션 자체가 엄청나게 저는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자크 산페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고, 뭐 꼬마 니콜라나, 이분의 그림을 보면 선 자체가 약간 스케치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최소한의 선을 사용하면서 수채화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살짝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일으킬 법한 그림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존 머시는 왜 대체 이렇게 자꾸 걷는 걸까요? 유일하게 이 소설에서 존 머시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 순간이 딱 한 번 있는데, 그 주인공이 아버지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늘 지나가는데
우박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날이었어. 근데 역시나 존머 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그 차 안에서 아버지와 이 소년이 본 거예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걱정스럽죠. 우박이 너무 세게 오니까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권유를 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탈 수도 있어요. 빨리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사자우처럼 약간 일가를 하듯이 존머 씨가 제발 좀 나를 놔두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탁 지나가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 말 자체에 굉장히 평소와 다른 텐션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죽음에 관해서 피하기보다는 주도하기 위해서 걷지 않았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피하기 위해서 걸었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또 하게 됩니다. 존머 씨가. 그 부분에 관해서 연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파트리트 쥐스킨트 그런 인물들을 많이 쓰는 이유 내지는 추측을 조금 해보자면 그런 삶 자체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시야들, 시점들, 문을 열어주는 게 예술가의 근본적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책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책들 또